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폭염과 폭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높은 강도로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물 부족 문제가 가속화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대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을 추진하는 민간 임대아파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가격을 두고 계약자와 시행사 간의 갈등이 불거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웰리스 관광도시 완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민선 8기 전반기 성과와 앞으로 군정 운영 방향을 최승준 정선군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태백시가 18일 지하 연구시설 부지 유치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는가 하면 11월 때 아닌 폭설에 피해가 속출하는 등 이른바 극한의 기상현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빨라지면서 이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높은 강도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후위기,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횡성군 서원면의 한 한우 농장 축사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붕에 쌓인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건데 소를 살피러 우사에 들어갔던 70대 농민이 숨졌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원주 만종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53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11명이 부상을 입는 등 11월 폭설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여름에는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가 강원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올여름 강원 지역 평균 기온이 24.9도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14.3일로 역대 1위였고 폭염 일수도 역대 3위에 해당하는 18.2일이나 나타났습니다. 유정희 강릉원주대 스마트인프라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강원인프라 방제포럼에서 이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높은 강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강원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 등 극한 기상현상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수증기를 내릴 수 있는 포텐셜이 많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건이 되었을 때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강한 폭우가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9.2%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전 저수율이 80%, 평년도 70%였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겁니다.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영동 지역 하천의 건천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수지도 부족해 향후 대규모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릉에서 이제 저수율 29% 나왔는데 우리나라 역대 처음일 겁니다. 6월 말에 물 부족하다는 그런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후 변화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기후 위기로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고 다시 재난 재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어쩌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마지막 여름, 복구 가능한 폭설과 폭우의 마지막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민간이 아파트를 지어서 최대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을 추진하는 민간 임대아파트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최근 10년 뒤 분양 가격을 두고 임차인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시 학곡지군에 건설 중인 신축 아파트 784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0년을 임대 형태로 살아본 이후 원하면 분양을 받는 형식입니다. 지난 2021년 계약 당시 10년 뒤 내 집 마련이란 꿈을 꿨던 입주 예정자들. 그러나 최근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계약 전 홍보 당시 주변 시세의 70에서 80%로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안내를 들었는데 설명과 계약서에 쓰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계약서 서명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이제 10년 뒤에 확정 분양가로 넘어갈 거고 그때 당시에 감평사가 저희 아파트를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뭐 70% 아니면 80% 확실하니까 그냥 계약하시고 투자용으로도 하나 더 하시라라고 안내를 하는 거죠. 계약서에는 분양 전환 조건 및 가격은 사업 주체가 정하고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에 발코니 확장 감가상각비를 내야 한다는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 조건에 발코니 확장을 무조건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까지 내야 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시행사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간담회엔 춘천시도 참관했습니다. 뭐 80%나 그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마 안내를 위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했던 걸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고요. 당초에 그런 내용을 알고서는 이제 계약을 한 거고 그거를 지금 와서 뭐 임의로 바꿔줄 수는 없다. 이랬다는 것 같아요. 취지는요. 하지만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행사에 당시 안내를 맡았던 분양대행사를 연결해달라고 해봤지만 연락처조차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시행사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지난 10월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임대 아파트 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접 했는지 아니면 분양하는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분양가의 80% 정도 해주겠다 얘기를 해놓고서 안 지켜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모집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하게 해야 되니까 확정 분양가로 해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에 있거나 모집 공고에 있어야 내가 나중에 이제 분양가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주의를 하셔야죠. 우후죽순 생기는 민간임대 아파트. 불완전 계약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태백시가 1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유치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연구시설은 방패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지하 500m 깊이에서 안반의 특성과 한국형 처분 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실증하기 위한 연구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설로 사업비 5,138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역의 주요 기관 단체장과 함께 올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순서로 최승준 정선 군수로부터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웰리스 관광도시 완성 계획 등 정선군의 성과와 과제 들어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선군은 아시다시피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중산간 도시입니다. 그래서 1,500m가 넘는 가리왕산과 한백산이 있고 그러한 여러 개의 그런 높고 푸른 산과 또 그 산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아름다운 계곡 그리고 저희들 군이 이제 4개읍 5개면이 있는 넓은 지역인데 각 읍면마다 강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하고 또 그런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먹거리들
정말 황기, 당귀를 비롯한 그런 생략과 고랭지 채소를 비롯해서 고추, 당귀, 이 감자 등의 그 신선한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오시면은 마음과 몸을 쉬면서 건강한 그런 먹거리로 또 어떤 그런 이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이고, 정선에 오시는 도시인들이 새로운 그 농경 문화의 그런 단면을 이렇게 엿볼 수도 있고, 또 정선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개발해 왔던 여러 가지 관광 시설을 체험하면서 웰니스 관광의 그런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지난 10월 달까지 이제 그 내장 계획을 분석을 해 보니까 36만 명이 탐방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국민의 10배가 넘는 그런 많은 탐방객이 가리왕산을 찾았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가리왕산이 갖고 있는 그 천혜의 그 경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것은 그 교통약자들이 36%나 거기를 찾아주셨어요.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또 어르신이라든지 또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러한 그 교통약자들은 케이블카가 없이는 상정상에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분들이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통해서 손쉽게 20분 안에 1381m 정상까지 올라가서 일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관을 보면서 굉장히 그 느낌이 새로운 것 같은 그런 이제 소감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리왕산을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이 국가정원을 지정하고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 산림청이고, 우리나라의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림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원 아직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가리왕산 올림픽 기념 국가정원은 순수하게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림 기반형 최초의 국가정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런 케이블카가 영구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사업을 다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3월 달에 대통령께서 강원도 방문하셨을 때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시고 그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자리엔 또 산림청장도 배석을 하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또 남다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또 가리왕산의 정말 뛰어난 그런 산림 유전 자원을 저희들 국민들이 먼저 잘 보존하고 지키자는 그러한 심정으로 올림픽 국가정원을 꼭 성공시키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개의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이제 평택에서부터 제천까지는 지금 이제 차량이 다니고 개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천에서 영월까지 구간하고 영월에서 다시 삼척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또 하나 고속도로 축은 남북 구축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구에서 출발해서 영천까지 이어지는 남북 구축고속도로, 이 2개의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은 정선군이 사통팔달하는 고속도로가 십자로 교차하는 요충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선이 어떤 소멸 예정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첩경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경강선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 중에서 평창역에서부터 정선역까지 한 23km를 신설하게 되면은 KTX 경강선 노선이 바로 정선을 거쳐서 사북역까지 운행이 되게 되면 한 시간대에 수도권을 왕복할 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국민고향 정선,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저와 또 7분의 군의회 의원님들과 700여 공직자와 함께 손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선 발전 위해서 애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